좀 쉬시다가 오셨나요? 네. 네, 첫 번째, 네, 주제에 대한 발표, 네, 잘, 들었고, 저희가 잠시, 예, 쉬어왔습니다. 네. 사실 몇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화면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코로나 시기에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예, 휴식 시간이 있어야 저희가 재충전이 돼서 또 잘, 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저희가 동일하게 내용들 한 5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 많은 질문 토의 한 20분 내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 진행하기 이전에 저희 부회장님께서 계셔가지고 제가 앞서서 회장님 인사말하고 부회장님께도 마이크를 제가 넘겨드렸어야 되는데 또 저의 불찰로 그러지 못해서 두 번째 시간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좀 인사말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부회장님, 네, 마이크 잠깐만 열어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정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박호근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행사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우리 박선영 회장님하고 또 우리 황은희 사무국장님 또 이 학회를 위해서 무심양면으로 노력하는 우리 임원진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양순 우리 교장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이 주제가 우리 한국교육정치학회에서 다루는 고유 영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우리 교육행정학회에서 또 늘상 관심 갖는 주제고 저 역시도 사실은 지난 20년 넘게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오고 또 강의도 한 20년 넘게 해온 경험이 있는지라 되게 관심 깊게 잘 봤고요. 저렇게 또 질문 분석을 참 어렵게 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걸 느꼈고 한편 그 발표를 들으면서 요즘에 초빙교장제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요? 초빙교장제? 일선학교에서? 저는 교장 선생님들 여러 명 보면서 이제 다양한 부류의 교장 선생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유능하고 정년 만 62세로 정년 하시는 게 아까울 정도로 저런 분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좀 학교 경영을 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교장 선생님 만나보면 아우 저분은 좀 하루빨리 교단을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교장 선생님도 이제 더러 뵀는데 우리 정영순 교장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렇게 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또 교장의 직무와 관련된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를 하셨으니까 저런 분들이 학교 현장에 오래 계시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행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또 저 후반부 발표도 잘 듣고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사 학습 공동체 그리고 교장의 변형 리더십 그리고 교사 리더십 학교 개선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에 대한 주제로 저희 고려대 인천 숭이초등학교 윤지희 박사님께서 발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마이크 열고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 원래 발표회 두 번째 발표자 윤지희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 상반기에 발표했던 박사 논문을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제가 썼던 논문의 제목은 교사학습 공동체,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 리더십, 학교 개선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입니다. 저는 평소에 교사 리더십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해당 주제를 공부하면서 석사 논문을 초등교사의 교사 리더십 중요성 인식 수준과 발휘 수준 차이를 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박사과정 중에도 교사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고 이에 학교 개선을 위한 동력으로 주목받는 교사 리더십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학교 개선에 유효하게 작용하는지 탐색하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의 목차입니다.
박사 논문 목차는 앞서 발표하신 정량순 교장 선생님과 유사하게 서론부터 이론적 배경 순으로 쭉 할까 하다가 이론적 배경을 다룰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용어의 정의, 연구 가설,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지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향후 사회 변화가 과거에 비해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 교육 방법에서 매우 빠른 변화가 나타난 것은 교육 환경이 급변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교육계에서는 학교교육 제4의 길이라는 담론이 떠오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의 학교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와 발전이야말로 학교의 조직 규범으로 학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교육 실제와 사회적 기대와의 괴리를 좁히면서 교육 발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사회 변화 흐름에 맞추어 학교 개선을 도모해야 된다는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학교 개선은 뚜렷한 3가지 논의 단계를 거쳐왔는데요. 첫 번째 논의 단계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은 대부분 외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학교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컨대 새로운 교과서와 학습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에 전체 보급하고 외부에서 채택한 조직 개발 전략을 일괄적으로 학교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학교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변화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들어서는 학교 개선에 있어 분권화와 책무성을 강조하며 학교가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이 시기 개선 전략은 학생의 학습과 학업 성취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분권화와 외부 평가, 교사 평가, 조직 개발과 같이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미친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해보는 학교 효과성 연구와 결부지어 논의를 전개해야 된다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논의는 두 번째 1990년대입니다. 이 시기에 학교 개선에 대한 논의는 학교 효과성에 대한 논의와 결부되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학교 효과성 연구에서 발견된 높은 성취를 보인 학교의 특성을 학교 개선 프로그램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학교에서 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만큼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이는 학교 효과성 연구에서 도출된 특성이 실제 학교 간 차이를 야기시킬 정도인지를 입증하지 못한 채 현장에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강제된 정책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3번째 논의 단계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최근에는 학교를 변화 중심에 놓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변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파악해서 그 조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주로 언급되고 있는 조건들에는 교사학습 공동체 구축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 리더십 같은 다양한 수준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런 교사학습 공동체와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 리더십, 학교 개선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이루는지를 탐구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학교 개선 연구들이 각각의 변인들이 학교 개선에 미치는 역할을 주로 문헌 연구로 기술을 하거나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 연구 방법으로 분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문헌 연구들을 실제 살펴본 결과 학교의 변화와 개선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사례 연구의 경우는 특정 학교에서 학교 개선에 효과를 보인 전략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 이런 결과를 다른 학교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학교 개선을 위한 유효한 전략과 실천적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어떠한 조건들이 학교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학교 개선 연구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 국외 연구와 이제 국내 연구를 살펴보았는데요. 국외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학교 개선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면서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화를 추구해가고 있지만 국내에서 학교 개선 연구들은 활발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 학교 개선 연구가 학교 개선 연구보다는 학교 조직 운영의 결과를 살피는 데 있어서 학교 효과성을 좀 상대적으로 더 주목해왔기 때문입니다. 학교 효과성 연구와 학교 개선 연구는 두 개 모두 학교 조직의 운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주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학교 효과성의 경우 단기적 측면에서 투입 과정 산출이라는 학교 조직 운영 결과로 나타난 단기적 산출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 개선 연구는 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투입 과정 산출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적용했던 일련의 과정 처치 전략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 과정에 주목해야 되는 학교 개선 연구의 수행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학교 변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온 만큼 이제는 학교 개선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점들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학교 개선 관련 논의에서 학교 개선을 위한 노력의 초점을 학생의 학습과 학업 성취 향상, 효과적인 경영 실제 구축에 두는 만큼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초점을 동일하게 두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일한 학교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의 범위를 초등학교로 한정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교사학습 공동체가 초등학교급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발휘 정도와 교사 리더십 발휘 정도도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로 미루어 볼 때 교사학습 공동체와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 리더십으로 인한 학교 개선의 정도는 초등학교급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개선과 관련된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데 있어 학교 유형을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로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혁신학교의 경우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사학습 공동체 운영을 표방하고 있으며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언급이 여러 연구에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에 혁신학교 내 교사들은 높은 자율성을 토대로 학교를 운영해 나간다는 특징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을 미루어 볼 때 혁신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더 많은 학교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교급을 나누어 구조 방정식 모형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지역의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는 지역의 교육정책과 같은 학교를 둘러싼 교육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 학교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학교에 지원되는 인력과 예산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협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은 인접하지만 지역의 교육정책과 학교 소재지가 다른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연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교육적 맥락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 공동체,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 리더십, 학교 개선 간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 유형과 지역의 교육적 맥락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학교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형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지, 실제 이 교사 리더십은 교사학습 공동체, 교사 리더십,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교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언급은 있지만 이것을 매개로 학교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제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학교 개선에 있어서 교사 리더십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실제 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구조 모형이 학교 유형과 지역의 교육적 맥락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용어의 정의와 연구 가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개선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학교 개선에 대한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개선이라는 그 개념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선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학교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외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학교 개선에 대한 정의는 학생의 학습 및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학교 조직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의 발전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입니다. 그 구성 요인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4가지로 추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학습을 위한 교육활동, 리더십 공유, 공유된 목적 설정 및 평가,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입니다. 교사학습 공동체는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용어들이 혼재하며 해당 용어에 대한 합의된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학습 조직, 전문가 학습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문 학습 공동체와 같은 유사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본 개념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당 용어들과 교사학습 공동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정리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학습 공동체는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들이 모여서 전문성을 개선시키고자 서로 협력하여 학습을 실천해 나가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 요인으로 비전과 목적의 공유, 학생의 학습 강조, 협력적 학습, 지원 환경을 도출하였습니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90년대 이후로 계속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 개념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일반 조직 장면에서의 변혁적 리더십 개념을 살펴보고 학교 조직 장면에서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탐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을 보상으로 주고받는 관계를 초월하여 학교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장이 교사들의 내적 동기와 요구에 초점을 두고 교사들의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영향력이라고 정의내었습니다. 구성 요인은 변화 선도, 교사 존중 문화 조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적 자극입니다. 교사 리더십은 학교 개선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까지 합의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이는 교사 리더십이 복잡한 속성을 띠고 있는 데다가 연구자마다 강조하는 영역과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교사 리더십은 교육의 질 제고 및 학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들이 수업 지도, 생활 지도, 학급 운영, 동료 교사와의 교육 활동, 행정 업무, 학부모 관계 영역에서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에게 발휘하는 영향력입니다. 관련된 구성 요인으로는 목표 지향성, 과업 지향성, 공동체성, 전문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핵심 개념을 토대로 이제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가설은 다음의 7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사학습 공동체는 학교 개선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교 개선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 리더십은 학교 개선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학습 공동체는 교사 리더십을 매개로 학교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 리더십을 매개로 학교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들은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경로들은 지역의 교육적 맥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입니다. 연구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로 삼았습니다.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 두 지역의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두 지역 모두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기에 해당 지역에 소속된 교사들을 표집할 경우 학교 유형에 따른 구조적 관계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연구 수행 당시 420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41개의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대전광역시는 146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3개가 아니고 4개. 4개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막론하고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학교 개선의 효과가 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충청남도의 경우 당시 이 연구가 수행되던 당시 진보 성향을 가진 교육감이 집권하고 있었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중도 보수의 성향을 가졌다고 일컬어지는 교육감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세부 정책의 내용이 달랐는데요. 그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달랐던 것이 충청남도에서는 혁신학교의 운영 원리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혁신학교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의 운영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혁신동행학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혁신학교로 지정된 소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관련된 원리를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적용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선정할 경우 학교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들의 교육 배경 차이를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초등교사의 대부분이 각 지역의 초등교사를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보통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지역,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인근에 위치한 모 대학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들이 주로 지원을 해서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예비 교사, 그 교사의 교육적 배경에 따른 효과 차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두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 대상을 표집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비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 목적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을 표집하였습니다. 본 조사가 수행되는 시점이었던 4월은 새로운 학교에 발령받은 교사들이 학사 운영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시점으로 새로운 학교에 발령받은 교사들이 해당 학교의 교사학습 공동체에 얼마나 온전하게 참여 있는가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교사들이 그 단기간의 관찰을 통해서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발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개선 정도를 살펴보려면 학교의 학사가 운영되는 1년 이상 해당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들을 표집하는 게 보다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였기에 교사의 근속 연수와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의 근속 연수, 그리고 또 혁신학교를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지 그 지정 연도를 고려하였고, 이와 함께 학교의 소재지, 예컨대 농촌에 있는 학교 아니면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 등을
충청남도에서 특히 고려를 하였고 또 학교 규모가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 등을 고려해서 목적을 가지고 표집했지만 그 안에서도 최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이 많았고요. 학사가 많았고 또 교직 경력은 10년 이상에서 19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많았고 보직교사보다는 일반 교사가 많았고 담임교사가 많았습니다. 혁신학교는 그 수로 인해서 일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수가 더 많았고요. 지역은 최대한 비슷한 비율로 표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문헌고찰을 통해서 관련 개념을 정의를 하였고요. 이후 활용하고자 하는 측정 도구를 선별하고 또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측정 도구에 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조사는 2월 한 달간 조사를 했고요. 예비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직 교사와 교육행정학 전공 교수, 교육 측정 및 통계 전공 교수에게 최종 검토를 받아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후 본조사를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서 상정한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였습니다. 측정 도구는 두 가지는 개발하고 두 가지는 선별을 하였는데요. 우선 교사학습 공동체 측정 도구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념 정의와 구성 요인이 김예진 선생님과 매우 유사하였기 때문에 이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여 신뢰도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교사 리더십 역시 홍성철 선생님과 유사하게 도출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쓰인 교사 리더십은 이 선생님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직접 개발을 하였는데요. 기존에 여러 측정 도구들이 있었지만 그 만들어진 기간이 한 10년 정도가 지났고 본 연구에서 정리한 개념과 유사한 측면도 많았지만 초등학교급에 한정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특히 더 개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서 그 정의와 구성 요인에 따라 문항을 구성하였고요. 초안에서는 19개의 문항을 구성을 하였는데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응답을 바탕으로 총 3요인이 적합하다고 이제 결과를 도출하였고 최종 15개의 문항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15개에 대한 문항을 본조사에서 이제 설문을 실시하였고요. 그 결과 이 측정 도구가 적합하다는 것이 판별되어서 해당 도구를 그대로 이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학교 개선과 관련된 국내 측정 도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얻은 그 정의와 구성 요인을 토대로 또 국외 연구에서 쓰이는 학교 개선에 대한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서 직접 개발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혼자 만들 때는 한 60개 정도였는데 그 현직 교사와 관련 교수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44개로 초안을 다시 재수정하여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요.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4개의 요인이 적합하다고 판명이 되었고 그 중에서 요인 부하량이 0.3의 3보다 적은 문항들을 제외하고 총 32개의 문항으로 본조사에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32개의 문항이 학교 개선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모형 적합도가 나와서 이 문항을 그대로 이제 모형을 구조적 관계를 그대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측정 도구를 선별하고 또 개발하고 얻어진 것을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 변인 간의 기술 통계를 분석하였고 그를 통해서 자료의 정규성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상관관계도 분석해서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학교 유형과 지역의 교육적 맥락에 따른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차이 검증을 시행하였고요. 교사학습 공동체,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 리더십, 학교 개선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에이모스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외에 아까 연구 문제로 설정했던 것과 같이 학교 유형과 지역의 교육적 맥락에 따른 구조 모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와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료는 정상성을 띠고 있었고요. 상관관계는 유의확률 0.01 내에서 모든 상관이 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관계수는 최소 0.338에서 0.847의 값을 보이고 있었고 비정칙 공분산 행렬을 보일 수 있는 상관계수의 기준값인 0.85보다는 다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유형별로 측정 변인의 차이 검증을 분석한 결과 교사 학습 공동체에 관련해서는 혁신학교의 교사들이 일반 학교의 교사들에 비해서 해당 혁신학교에서 교사 학습 공동체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학교 운영의 핵심 과제에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구성 요인 측면을 살펴보면 혁신학교 교사들은 비전과 목적의 공유 그리고 지원 환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혁신학교 교사들이 교사학습 공동체의 비전과 목적 공유를 높게 인식한 것은 그 혁신학교 자체의 운영 원리가 교사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으며 그 안에서 교사들이 교육 목표와 가치, 방법 등을 공유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학교의 교사들은 일반 학교 교사에 비해서 교사학습 공동체의 지원 환경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혁신학교에서 행정 전담팀을 운영해서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 관련해서는 의외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혁신학교 교장들은 그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혁신학교 내 구성원들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능력이 10분 발휘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친다고 몇몇 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교의 교장들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 리더십입니다. 교사 리더십에서도 차이가 없었는데요. 혁신학교의 교사들은 일반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권한 부여 정도가 커서 학교 운영이나 수업 그리고 교육과정 실행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언급되고 있었는데 실제 교사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교 개선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차이가 없어서 조금 놀란 부분입니다. 혁신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간다고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 학교에 비해서 개선 정도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결과로는 그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구성 요인들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의 학습을 위한 교육 활동입니다. 이 교육 형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난 것은 아무래도 혁신학교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언급이 계속해서 그 기술이 되고 있어서 일반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교육 형태를 취하지만 혁신학교에서는 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취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서는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교사들이 활발히 참여하면서 구성원 간 논의 정도가 좀
일반 학교에 비해서 높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교사들이 공유된 목표를 잘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잘 공유하고 그를 토대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교사학습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2016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교사학습 공동체를 전국에 이렇게 잘 지원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지원 환경에서 충청남도가 충청남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사학습 공동체에 대한 지원 정도가 좀 크다고 느낀 것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충청남도에서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혁신학교가 아닌 혁신학교의 운영 원리를 표방하는 혁신동행학교에도 약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관련해서는 그 지역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교장들이 자격 연수를 받을 때 변혁적 리더십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이수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또 교사 리더십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정강희 선생님이 연구하셨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되었던 결과입니다. 학교 소재지에 따라 교사 리더십 발휘 정도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선행 연구에서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학교 개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교 개선과 관련해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과도 제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인데요. 그 혁신 학교의 수가 충청남도가 훨씬 많고 그러한 혁신 학교들에서는 교사학습 공동체를 표방하고 또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많이 발휘된다는 언급들도 있고 교사들의 권한도 많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지역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충청남도 지역의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개선과 관련된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여서 이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인을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였고요. 구조 모형 역시 매우 그 적합도가 양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조 모형의 직간접 효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했던 가설이 채택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연구에서 세웠던 가설 중에서 학교 유형과 지역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세웠던 가설 2개를 제외하고는 이 위에 있는 가설들은 모두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선 교사학습 공동체가 학교 개선에 실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교 개선에 영향을 미쳤고 교사 리더십도 학교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교사학습 공동체도 교사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매개 효과, 교사 리더십을 매개로 한 효과가 굉장히 의미 있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은 것은 실제 이 학교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변인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 그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사학습 공동체와 교사 리더십 이 두 개의 직접 효과를 합친 것은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교 개선에 미치는 것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전에는 교장의 리더십만 강조가 되었다면 학교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교사 그러한 영향력이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수준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교사 학습 공동체 교사 변혁적 리더십, 교사 리더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그 값도 매우 의미 있고 크게 나타났지만 교사 리더십을 매개로 한 교사 학습 공동체가 활발해져서 교사 리더십도 커지고 또 이를 통해서 학교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그 값들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 더 나아가 교사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교사 리더십을 이렇게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학교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어서 향후 학교 개선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교사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말하면서 한 것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비교 분석입니다. 학교 유형별로 이 구조적 관계 모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연구 모형이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 학교들이 핵심 과제와 운영 원리를 정말 잘 고수해 나가는지 아까 이 운영 원리와 핵심 과제로는 교사 학습 공동체와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교사 리더십을 언급했는데 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이것들을 잘 고수해 나가고 있는 건가 하는 개인적인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교육적 맥락을 이렇게 비교 분석했을 때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의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는 이제 혁신학교의 일반화 정책이 이 대전광역시에 비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건 이게 혁신학교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화하려는 이런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결론은 크게 7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교사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될수록 학교 개선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학교 개선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장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학교 개선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교 개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므로 요거를 좀 키워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들이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학교 개선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학교 개선을 이끌기 위한 교사 리더십 발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는 교사학습 공동체의 구축되고 또 활성화될수록 교사 리더십 발휘 수준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학교 개선이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교사 리더십이 학교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재 교사 리더십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인, 교사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려는 지원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크게 발휘될수록 교사 리더십 발휘 수준이 높아지고 학교 개선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 개선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장이 혼자서 학교를 운영하기보다는 교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이를 통해서 학교 개선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교사학습 공동체,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에 따른 학교 개선 정도와 교사학습 공동체,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리더십을 매개로 학교가 개선되는 정도에는 학교 유형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혁신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개선 효과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지 좀 반성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그런 관계들이 지역의 교육적 맥락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토대로
혁신 학교 일반화 정책으로 이렇게 대별되는 지역별 교육 정책이 실제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그런 책무성 기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행정의 실제적 측면에 대한 제언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2016년부터 국가정책 차원에서 현장에 교사학습 공동체가 도입되었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계속 누누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장 이렇게 뭐 돈을 더 주거나 아니면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켜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간 교사학습 공동체 학점화 정책을 실시하면 어차피 연수를 받아야 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교사학습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발휘를 제고시키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교장들이 받는 이렇게 자격 연수라던가 관련된 직무 연수를 살펴본 결과 직무 연수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연수로 이수하는 게 강제되지 않았고 자격 연수에서 약 5%에서 15%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여 이를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대하는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매년 이렇게 새롭게 발휘해야 되는 이 변혁적 리더십이 을 키워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애 차원에서 관련된 리더십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직무 프로그램들을 좀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 리더십 발휘를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썼을 때 이제 교사 리더십이 다들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생각만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리더십을 이렇게 키워주기 위한 교원 양성 과정의 뭐 프로그램이나 직무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키워주기 위해서 관련 교육 과정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혁신학교 정책을 도입할 때 현장에서 혁신학교의 핵심 과제와 운영 원리가 잘 지켜지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변화를 위해서 각광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학교 개선에 있어서 일반 학교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는 그 혁신학교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실제 본 논문을 쓰고 있을 때쯤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질적 도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하는 문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혁신학교의 운영 원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아서 이러한 결론을 또 제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교육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실제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비록 저의 논문에서는 2개의 지역만을 봤지만 그 대표적으로 구분되었던 그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으로 인한 학교 개선 정도의 두 지역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뭔가 특별한 교육 정책을 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거를 좀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 효과가 좀 더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인데요. 다음에 4가지를 크게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표집 방식을 적용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를 시행했던 그 시기상 교사의 근속연수, 교장의 근속연수, 그리고 또 학교 유형, 그러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몇 년이 되었는지 등을 의도적으로
고려해서 표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제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목적적 표집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두 지역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에 일반화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학교 개선과 관련된 기초 연구라는 의의를 가지고 다른 표집 방식을 적용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좀 더 괜찮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종단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본 연구는 횡단 자료로 분석을 하였으나 그 학교 개선이라는 장기 효과를 최대한 횡단 자료라도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의도적으로 표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나타났던 학교 개선 결과가 특정 시점의 기간 여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뭐 교사 배경 변인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감안하고자 일부러 표집한 것도 있으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 방법이 추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개선에 대한 개념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개선에 대한 국내에 뚜렷한 정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서 9개의 학교 개선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현직 교사와 교육학 박사 그리고 관련 전공의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아 정의를 이제 도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학교 개선과 관련해서 학교 교육 이해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은 청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업 델파이 분석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또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전략을 도출해내고자 양적 연구로 이 관련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보았는데요. 본 연구 결과는 아무래도 연구 방법 자체의 한계가 어느 정도 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개선의 양상과 성장 변화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된 학교 이해 당사자의 면담을 통해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긴 발표였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 박사님의 발표에 굉장히 감사하게 모두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고 계시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많은 결과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저는 혁신학교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굉장히 약간은 충격과 되게 또 흥미로운 주제를 찾은 것 같아요. 그 혁신학교, 그러니까 학교의 유형에 따른 변화가 차이가 없었다는 게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재현하신 것처럼 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혁신학교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고 논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의 의사를 밝혀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내가 드러내놓고 물어보긴 좀 그러시다라고 하시면 글을 적어주시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셔도 우리 윤지 박사님이 멋지게 답변해 주실 것 같으니까요.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우선은 한 분 질문을 주셔서 먼저 질문을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신 질문들이 있으시면 의사 밝혀주시면 또 제가 발언권 넘겨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들어온 질문은요. 우선 교사 학습 공동체와 또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리더십을 매개로 해서 학교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지금 박사님께서 주셨는데요. 근데 교사 리더십을 매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교사 리더십,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많은 양을 이렇게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몇 맞습니다. 부분을 이렇게 조금 중요도를, 시간 빈도를 좀 줄이고 뭘 빼고 뭘 넣을까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학교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요인들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교사학습 공동체,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 리더십입니다. 이 세 개의 요인은 양적 연구로 많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연구, 특히 뭐 문헌이나 사례 연구에서 각각의 변인들이 학교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이 관련된 것들은 이제 학교 개선이라는 여러 문헌에서 각기 설명은 되고 있었지만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이 세대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교사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가 될수록 그 안에 있는 교사들이 서로 배운 내용을 공유하고 적용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과정에서 뭐 교사들에게 뭐 지적 성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교사들이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서 학교를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몇몇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서술들은 해당 변인 간의 관계에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아주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제 논문을 죄송하지만 참조해 주시면 본 발표 시간에서 누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우리 윤지 박사님의 논문을 읽어보셔야겠네요. 네, 읽어보시면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혀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네, 저희가 요약본도 지금 주신 자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지금 채팅창에도 공유해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발표 너무 잘 들었다고 하시고요. 아직 학위 논문을 쓰지 않아서 실제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비조사를 250명 가까이, 본조사를 550명 가까이 설문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설문을 많이 받을 수 있으셨는지 꿀팁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현실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여기 다들 질문 안 했지만 속으로 이 질문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설문지를 돌리는 게 가장 연구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발품을 팔고 부탁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였습니다. 일단 예비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 측정 도구를 쓸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눈덩이 표집을 하여서 사실 250이 아니고 한 280개였는데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240 몇 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얻어진 것을 이게 또 예비조사에서 쓰였던 거가 쓰인 사람들이 본조사에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다른 표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이 더 고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본 논문이 박사 논문이기 때문에 한 300명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500명은 무조건 넘어야 될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이제 선배님들의 논문을 보니까 그 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일단 그 충청남도하고 대전광역시에 있는 그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혁신학교가 몇 개고 어떤 학교가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고 뭐 인사 자료 같은 거를 막 다 뒤져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 몇 년을 근무했고 막 이런 거를 막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학교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절당한 학교도 많았고요. 최대한 굽신굽신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발품을 네. 팔았습니다. 네. 네, 노하우를 말씀해 주셔서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발품을 파셔야 하고요. 예, 그리고 굽신굽신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굉장히 현실적인 예,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학생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을 네, 받도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윤지 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제 얘기 잘 들리신가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사실은 아까 그 이게 자료 수집하는 거 그 사실 꿀팁 정말 참 잘 들었는데 여기서 말한 그 선배님들의 그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가 바로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제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저희 회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이 연구 방법론이 사실은 이 양적 연구 쪽은 그래 그걸 그렇게 해서 뭐 가설 검증해서 저작적 정의하고 그래 결국 그렇게 나올지 뭐 학교 개선에 영향 미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연구 방법론의 그 다양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우리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아마 그런 쪽으로도 또 새로운 또 논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구조방정식 논문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듣고 있으니까 참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간접 효과를 그게 이제 매개해서 간접 효과로 좀 나온 것을 좀 의미 있게 정책적 시사점으로 좀 많이 도출을 우리 윤지희 박사님이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여기다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논문에 보면 아주 윤지희 박사님이 잘 쓰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무슨 뭐 질문보다는 본 대회에 이게 이제 원래 발표회 이제 또 제가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두 분 박사님께 감사드린다는 그 말씀 드리려고 사실은 뭐 질문을 빙자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술위원장님께서 칭찬하시려고 예, 마이크를 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짧게 듣고 보내주신 자료를 저도 봤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의 논문에 담으셨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앞에 그 지금 보면 여러 지표 중에서 지금 도구를 2개나 직접 개발해서 또 보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되게 감탄했습니다. 물론 박사 논문을 그만큼 성의껏 진행을 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에 맞는 그리고 또 현직 교사로서 현장에 맞는 그런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신 게 또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추가로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우리 그 윤지희 박사님의 논문을 모두 다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추가로 질문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거의 약속한 시간을 거의 돼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희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2가지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학교 리더로서의 교장, 직무 분석과 역량 모델링해서 정양순 박사님께서 긴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2번째 주제로 윤지희 박사님께서 교사 학습 공동체, 교장의 변혁 리더십, 그리고 교사 리더십, 학교 개선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을 또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2가지의 논문이 또 여러분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특히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께 큰 자극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파고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장님 마지막에 또 인사말 하고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행정 대학 적장으로 가르치는 데 입직한 지가 올해가 23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평소 학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정말 그 열심히 공부한 그 지식, 또 노하우 이런 것을 공유하고, 이런 것이 우리 학교 속에서 널리 퍼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또 좋은 인연도 만들고 또 네트워킹도 만들고 또 학문 공동체가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항상 꿈꿔왔었는데 지금도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제가 98년도 후반기에 이제 귀국을 해서 99년도에 교육 철학회 활동을 좀 했었어요.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교육 철학회를 가보니 원래 발표회를 1년에 그때 한 8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운영 형식을 보니 저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 2번 정도. 한 40번 정도 발표를 하고 뭐 30분 발표를 했던가 그리고 한 1시간을 비판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10명 적게는 뭐 많이 모이면 한 20명 단순합니다. 그냥 강의실에서 모여서 진짜 계급장 띄고 뭐 누가 뭐 회장이다 교수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그 발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랄하게 토론하고 비판하고 또 응대하고 정말 칼 포프가 얘기했던 뭐 논박과 또 뭐 추측과 또 뭐 반증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성찬의 어떤 느낌으로 와닿고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축사를 같이 하는데 발표자는 수고했기 때문에 회비가 무료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뭐 돈 10,000원씩 걷어서 저녁 식사도 하고 2차는 또 회장이 뭐 애프터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헤어질 때까지 학문적 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학회 본연의 모습이고 학자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모이면 글쎄 이런 학문 담론을 이야기를 과연 몇 명의 교수들이 하는가 좀 의문이 좀 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회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원래 발표회를 꼭 만들어서 이런 전통을 좀 몇 학회처럼 뭐 교육과정학회, 교육정치학회, 교육철학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교육정치학회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2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오늘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마침 우리 박균열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가 더 광이 나고 본격적으로 출범을 할 수가 있었겠다. 학문 후속 세대 분들이나 현직 교수분들 이렇게 발표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 이 상황에 또 이 고려대에 계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특히나 정영순 박사님과 윤지희 박사님 훌륭한 논문을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분들도 몇몇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학연 논문 쓰는데 귀중한 가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좀 학회 전체적으로 좀 확산되고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 좀 이따 또 인사 말씀 뭐 좀 하실 텐데 내년에 무조건 원래 발표회 없애지 마시고 내년에는 4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교육행정학회를 이제 맡게 될 텐데요. 교육정치학회 좀 올해 굉장히 좀 기존에 잘 돼 있는 거 더 잘 좀 해놓고 교육행정학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발표를 한 4번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건 규모가 조금 크니까
그럼에도 오늘과 같은 이런 뭐 뜨겁고 질 높은 발표가 있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미리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윤지 박사님 저 연락되시면 여기 있으면 논문 한 편 보내주세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놔둘 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부회장님 마지막 인사 한번. 네. 저는 아까 다 말씀드려서 딱히 드린 말씀은 더 없고요. 오늘 후반부에 우리 윤지 박사님 논문을 들으면서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논문을 되게 야무지고 꼼꼼하게 잘 쓰셨네 보니까. 네, 굉장히 논문이 탄탄하고 아까 최종 자기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제언을 하실 때도 보니까 본 논문의 장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그 후학들이 이와 유사한 연구를 할 경우는 어떤 것을 참고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고 또 조목조목 짚어주신 거 보면서 야,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저런 분들이 일선학교에 계시니까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엄청 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면 갈수록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선생보다 제자들이 나아야 되고 또 나이 먹은 9세대보다 신세대들이 나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윤지 박사님 논문도 굉장히 훌륭하고 하여튼 야무지고 똑똑하고 당차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정향숙 박사님과 윤지 박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되게 진지하게 듣고 또 좋은 정보 이렇게 공유해 주신 그런 자리, 그런 배움의 기회가 돼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계급장 떼고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 달에 5월 29일 날 저희 4개 학회가 그 연합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학회를 하면 저희 교육정치학회와 함께 한국교원교육학회, 그리고 교육행정학회, 교육재정경제학회 이렇게 4개 학회가 연계로 저희 연합학술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짬으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발표 그리고 토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계급장 떼고 토론에 참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미비했더라도 다음에는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사회를 다음에는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즘 굉장히 심각한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